미국이 첫 번째 무역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상대는 영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난달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첫 통상 합의 타결을 영국과 이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10만 대까지는 관세를 10%만 부과하겠다. 되게 싸네요.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자동차 관세는 품목 관세를 25%로 예외 없이 하겠다라고 절반 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겨놓은 건데, 그에 비추면 가장 최혜의 특혜를 지금 영국에게 주는 것으로 첫 타결에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이거 역시도 지금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는데 0%. 무료. 그렇습니다. 공짜. 예, 0%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영국과 첫 단추를 꿰었는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이 결과에 대해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역사적인 판타스틱 앤드 히스토릭 그런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파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마도 오랜 역사와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에, 그러나 영국도 10%는 물러서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첫 고리를 어쨌든 꿰다는 성과를 갖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 설명하셨지만 잉글리시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영국에서 건너왔잖아요. 저는 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참 파격적 혜택을 줬어요. 자, 이러자 우리도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만 봐주나? 우리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어떻게 협의 협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미국이 그랬잖아요.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네. 상호 관세만 협상 대상인데, 이번에 영국에 보면은 품목 관세도 다시 협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희망적이다. 영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미 수출에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감이 커집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소고기, 기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세울 거는 우리는 조선업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우리가 협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키어 스타머 총리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 노력보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 선물 보따리를 안기면서 판타스틱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자, 문제는요, 사실 영국이 아니죠.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입니다. 드디어 첫 협상, 영세 중립국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위스에서 10일부터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145%라는 아주 고율의 대중국 관세, 이거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No. 아니다 라고 일단은 분명하게 강경 방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일 날 이 협상에는 첫 중국과의 협상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들어가고, 중국 쪽에서는 허리펑이라는 국무원 부총리가 실세예요. 우리 치면 경제부총리에 아마 해당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설명을 했어요. 너무 많은 면세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너무 많은 면제를 줄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살펴볼 것이다 라고 여지를 줬는데, 특히 이 베선트 장관은 지금 140%의 이 엄청난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미중 간의 협상이 갈등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145%보다는 후퇴한 선에서 적절한 아마 협상을 시도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한가한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난리니까 이제 좀 이 밸브를 열고 압력을 빼야 됩니다. 자, 중국은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렇죠. 중국도 반미
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네. 러시아입니다. 8일 러중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반트럼프 공동전선을 구축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적 괴롭힘에 맞서 러시아와 함께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글로 볼 수 있겠죠. 괴롭힘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껏 또 축켜 세웠습니다. 오랜 동지 푸틴 대통령 러시아 방문에 기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지란 말죠. 꼼레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푸틴을 동지, 방금 전에 꼼내들을 이야기하면서 살갑게 대화하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서로 간의 브로맨스가 보이는 그런 중, 그다음에 러 회담이 되고 그 있습니다. 순서 잘 말해야 돼요. 러중으로도 러중입니다.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러중입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 시 주석이 자기를 그렇게 잘 띄워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화답을 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은 뭐라 하냐면 중국과 함께, 중국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신나치주의와 군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나치라는 것은 바로 자신들에 의해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신나치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격을 받은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을 군국주의로 표현하는 편하게 참 표현하네요. 적반하장이라는 네. 느낌이 안 들 수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면서 중국과 함께 이걸 하겠다. 이렇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특히 시 주석을 갖다가 친애하는 동지라고 표현을 했고 중러 관계는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 대립하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과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미국이 유발한 이 관세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 시베리아의 힘2로 불리는 가스관 건설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상호 긴밀한 협의를 했다. 이렇게 협의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반미연대의 두 스트롱맨이 만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한편 요즘 미국 어린이들 울상이라고 하네요. 장난감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박영께서도 미국 가보신 적 있을 텐데 미국에서 대형마트 가보면은 이런 장난감 크고 너무 좋은데 값이 괜찮네 이러면서 아이들 선물 줘야지 하고 이렇게 들춰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중국산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유아용품 시장의 70여%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직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안전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용품 공급망이 미국 자체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유모차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을 해서 관세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유모차, 카시트에 약 20% 가격을 인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소비자, 아이들의 부모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미국 내입니다. 원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베이비 조거, 뉴웰 이런 상품들의 값이 20%나 뛰었다고 하네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국 내의 물가 상승, 이른바 인플레를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uch of it we don't need. You know, somebody said, "Oh, the shelves are going to be open." Well, maybe the children will have $2 instead of $30. You know, and maybe the $2 will cost a couple of bucks more than they would normally. But we're not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They have ships that are loaded up with stuff, much of which, not all of it, but much of which we don't need, and we have to make a fair deal. We've been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진짜 사과 대신에 더 좀 버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버티라면 버텨요. 그런데 미국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 방금 들으셨듯이 자, 아이들이 인형을 그동안 30개를 갖고 놀았다면 이제는 대신 한 2개 정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말하자면 인형 가격이 평소보다 몇 달러 비싸지는 것 이것은 불가피해졌다라고 하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평가를 보면은 이
미국인들한테 트럼프가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네. 버티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 즉, 이 관세 전쟁을 벌여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면 그 혜택이 미국민에게 오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최근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이 영향,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미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버티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많은 미국민들,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억만장자들의 논리로 이렇게 경제 정책을,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그렇게 된 그 고통이, 그 아우성이 지금 이 미국민들에게는 이런 아우성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감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유력 언론지에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네. 저도 미국에 뭐 지인도 있고 가족도 나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계란값이 한 2,000원, 3,000원 한다 그러고 한식당 설렁탕 한 그릇에 한 3, 4만 원 한답니다. 이거 버티겠어요?